환율이 엄청난 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1315원까지 갔는데 어젯밤에 1383원에서 거의 70원 가까이 하락했거든요. 하루 만에 이렇게 환율이 급락하는 것도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환율이 3개월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때 1450원을 육박했던 환율이 이제 130원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엄청나죠. 미국 주식 투자자는 주가가 올라도 지금 환손실로 웃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라서 미국 주식 투자자들은 지금 공포스러운 상황인데, 반면에 환율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로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고 한국 투자자들은 바람을 타고 달리는 기분일 거예요. 오늘 한국은행 총재가 인플레 환율이 안정적이라고 시장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했었고요.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가 누그러질 것이다 이런 말도 해줬어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거를 믿고 환율이 더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말을 신뢰하는 이유가 하버드 경제학 박사 출신에다가 33세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되고 IMF 아시아 태평양 국장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어요. 거기다 인맥도 화려합니다.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 추천으로 IMF 국장을 지냈었고 파월 의장과도 친분이 두터운 편이에요. 그 덕분에 비공식 정보들을 접할 수 있고 더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그 중에 하나로 저번에 G20 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을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가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이 전쟁이 오래갈 수 있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또 이어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GDP 대비 무역 비중이 급격히 낮아졌다가 1980년부터는 세계화로 무역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하락하는 추세다. 이게 가속화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종합해보면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냉전으로 돌아가는 거고, 인플레 문제는 해결이 어려워지고 미중 분쟁으로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증시가 골칫덩어리가 있는 상태로 가야 된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죠. 그래도 한국 인플레를 유발했었던 환율 문제를 잡았어요. 미국 달러 지수가 하락하니까 당연히 한국 환율도 잡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 달러 지수도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비교를 해보시면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위안화 약세가 가장 심하고 한국은 지금 다른 화폐 대비 가장 강세를 띠고 있어요. 미국 달러 지수보다 훌쩍 더 뛰어넘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 일본보다 월등히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러브콜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한국이 더 환율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만의 환율 레시피 비법이 있겠죠. 사람들 말로는 착륙 매직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로 추측되는 게 저는 뭐냐면은 조선사의 선물한 매도, 2주 전쯤에 조선사 선물한 매도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이 통화스와프를 맺기도 하고 확보할 수 있는 달러는 최대한 확보해 두는 전략을 쓰고 있었고, 그게 다른 나라 대비 원화 강세를 띨 수 있는 힘이 아니었을까 보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선물환이에요. 조선사가 보유한 선물환은요 80억 달러의 규모로 우리 돈 10조 원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됩니다. 요새 조선사가 호황인데 이 외국 선주들이 선박을 주문할 때 선금 조금 주고 대부분 잔금을 이제 인도할 때 한 2년 뒤쯤에 달러로 지급하는 계약을 맺어요. 헤비테일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조선사는 잔금을 받을 권리가 이제 달러다 보니까 2년 뒤에 환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위험할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업 운영에서 이익을 나는 걸 기대하는 것보다는 위험을 방어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은행이랑 현재 수준의 환율로 원화를 지급받는 약속을 합니다. 이걸 뭐 환해지라고 하죠. 지금 환율이 1350원이면은 2년 뒤에도 달러를 받게 되면 대략 1350원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선물한 매도라고 하는데, 아직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니니까 신용 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조선사들의 신용한도가 꽉 찼어요. 선물한 매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정부랑 수출입은행에서 풀어주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신용한도를 올려주는 겁니다. 선물한 매도를 할 수 있게 해서 그거를 다시 해외에 팔아서 달러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달러를 국내 외환시장에다가 팔아요. 원화로 바꿔요. 원화로 바꾼 돈을 다시 조선사한테 주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외환시장에 달러가 유입되니까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나라 대비 환율 안정화가 빠르게 진행됐고, 환율이 빠르게 안정화가 되면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줄어들어요. 지금 많은 것들이 대부분 해외 수입품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특성상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인플레 진정 효과가 커집니다. 두 번째는 증시 상승 효과예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이 오르면은 주가가 안 올라도 환차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환율이 내리면은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달러를 한국 시장에 팔아가지고 원화로 바꿉니다. 그 돈으로 주식을 사면은 돈을 더 벌 수가 있어요. 이게 눈치 게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한번 방향성을 잡으면은 코스피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특히 공매도로 재미를 봤던 외국인들은 환율이 오르면서 코스피가 오르게 되면 깜짝 놀라는 거죠. 큰일 났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쇼커버링을 들어가요. 그러면 상승이 상승을 불러오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럴 때는 공매도 세력이 주가를 심하게 눌렀었던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이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카카오 자체도 15% 올랐고, 카카오페이는 상한가 같고요. 카카오뱅크도 20%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계속 내리게 되면은 코스피를 올려주는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착용 매직 하는데 이런 효과도 하나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미국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져가죠. 환 손실 없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환 해지가 된 미국 주식 ETF를 사는 방법이 있어요. 국내 시장에서. 가로로 치고 H라 써있는 것들이 환 해지가 된 겁니다. 아니면 주가가 환 손실보다 더 상승할 수 있는 주식을 사는 수밖에 없는데 바람을 맞으면서 달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은 미국 주식 투자자보다는 한국 주식 투자자가 더 유리하다. 환율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거를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아요. 환율을 고려하면서 투자를 하면은 타이밍을 더 계산하려고 하게 되고, 타이밍을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투자를 해야 되는 타이밍을 놓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이라고 하면은 그런 거 무시하고 주가가 어느 정도 싼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낫죠. 지금처럼 환율이 급격히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을 분할 매수를 좀 더 비중을 두는 게 낫고, 나중에 뭐 다시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을 조금 더 비중을 두면서 분할 매수하는 게 낫습니다. 분할 매수 하는데 너무 많이 들으셔서 관심 없겠지만 타이밍을 계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오히려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투자자들 중에서 오를 때 투자했다가 떨어질 때 다시 또 바꿔서 투자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오르는 거와 내리는 거의 방향을 다 맞추면 쾌감이 장난이 아니겠죠. 그런데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를 때 숏을 걸어서 잃고 떨어질 때 롱을 걸어서 잃어버리면은 양쪽으로 다 잃어버려요. 멘탈이 나가버립니다. 손실률을 떠나서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으려면 확실하게 한 방향만 잡고 가는 게 좋다. 정말 자산이 큰 경우면은 일정 정도로 이제 해지를 걸어 놓는 방법이 있겠지만, 대부분 개인 투자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가 한쪽 방향을 보고 달리는 게 훨씬 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사람 심리가 위아래 투자해서 다 벌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건데, 그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